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한 남자가 강남역 로비 구석 달아빠진 가방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는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가끔 너무도 낯선 방식으로 빚을 갚는 법이니까요. 강남역 로비 한쪽 구석, 김수빈은 달아빠진 여행용 가방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나이 49. 한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던 손이 이제는 떨리는 컵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비켜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네, 곧 일어날게요. 수빈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지난밤 마신 소주 때문일까요? 아마 둘 다겠지요. 경비원이 떠나고 수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곳 강남역. 15년 전 그는 이곳에서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구조한 그 장소에서 이제는 그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수빈은 주머니를 뒤적거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겨울이 오는구나. 수빈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은 노숙자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12월 3일 그날만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수빈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와 10살배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아직 그들이 있던 곳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수빈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같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은 수빈을 파괴했습니다. 술에 의지했고 직장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표를 내고 집도 잃었습니다. 뛰어난 응급구조사였던 그는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수빈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아무도 수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수빈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정돈된 머리카락. 그는 이 거리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밥 좀 사드릴까요? 수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정한 관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던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민우입니다. 대한그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젊은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장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빈입니다. 수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수빈의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여기서 지내게 되셨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에는 응급구조사였어요. 사람들 살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가족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요. 민우는 말없이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저한테는 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민우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수빈에게 건넸습니다. 많지 않지만 식사라도 하세요.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건 이것뿐이지만 언젠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민우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수빈은 손에 쥐어진 지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역 로비에서 수빈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만난 민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빈은 손에 쥔 5만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 마치 불덩이처럼 손바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낯선 호의였습니다. 새벽녘 강남역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그를 반겼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의 기계적인 인사. 수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도 무언가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수빈은 진열대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빵. 모든 것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배고픔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도시락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삼각김밥도 몇 개 추가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수빈은 자신이 산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수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남역 뒷골목에는 수빈처럼 집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 있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수빈은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곧 고마움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며 수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인의 감사 인사에 수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는지. 응급구조사 시절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때 듣던 그 말이 그리웠습니다. 마지막 남은 삼각김밥을 들고 수빈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버스를 기다리는 소년. 오늘도 어김없이 소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년은 교복을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졸린 듯 눈을 비비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 먹었니? 소년은 놀란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아, 아직요. 소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빈은 삼각김밥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되잖아. 소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음식을 받아도 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수빈은 가벼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포장된 거니까 안전해. 소녀는 조심스럽게 삼각김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빈의 눈앞에 아들 민준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몇 살이니? 소녀는 김밥을 까면서 대답했습니다. 13시요. 수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나이쯤 되었겠구나. 민준아, 너라면 이제 13. 소년이 맛있게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수빈은 주머니 속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 전부터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빛바랜 동전 하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 동전이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런 행운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동전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노숙자세요? 갑작스러운 소년의 질문에 수빈은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만 있었습니다. 그렇단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을 나눠주세요? 아저씨도 배고프실 텐데. 수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나누는 걸까요? 어쩌면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을 뿐.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의 인사에 수빈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민우는 소년에게도 가볍게 인사했고 소년은 버스가 오자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돈으로 다른 분들께 음식을 나눠주시더군요. 왜 그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수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누면 돌아오더라고요, 느리게. 꼭. 지금은 제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만은 채워지니까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요. 제가 오늘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인 것 같습니다. 수빈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민우는 대한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만난 수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니? 박정희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단단했습니다. 대한그룹의 회장 부인이자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위엄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한 노숙자분을 만났는데요. 민우는 수빈과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응급구조사에서 노숙자가 된 이야기, 그가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까지. 잠깐, 이름이 뭐라고 했니? 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김수빈이 응급구조사였다고. 전화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와라. 회의는 최 비서에게 맡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급박함과 흥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민우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거실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정희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정희는 상자를 열어 작은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고 한쪽 면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15년 전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준 동전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내게 준 것. 내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 정희는 동전을 소중히 쥐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그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끝까지 그녀를 살린 응급구조사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름이 김수빈이었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줄곧 그를 찾아왔어.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사람도 고용해서 찾았지만 흔적이 없었어. 그가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어. 정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비서,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강남역 근처에 노숙 중인 김수빈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가능한 빨리요. 민우는 어머니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최민석과 민우는 강남역 주변을 돌며 수빈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석이 가리킨 곳에는 수빈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다가갔습니다. 김수빈 씨? 수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 어제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수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어머니를 모르는데요.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전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여성을 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이 동전 기억나세요? 민우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동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려 자신의 동전을 꺼냈습니다. 두 동전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흠집, 같은 바랜 색깔. 이게 어떻게?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수빈은 망설였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민우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고급 주택가로 향하는 길에 그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수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런 곳은 TV에서만 본 적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은 그 고급스러운 집과 우아한 여성을 보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빈은 이상한 느낌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왠지 모를 데자뷰가 그를 덮쳤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 로비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딘가 익숙한데 수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거실에 들어서자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빈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강남역 오피스 빌딩 로비에서 정희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은 당황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찾아왔어요. 내 생명의 은인을. 정희의 말에 수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5년 전 그날.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빈도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나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에서 회의를 마치고 있었어.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을 쉴 수 없었지. 정희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서 쓰러졌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근무 시간이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었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마지막 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과거로 돌아간 듯 수빈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정희.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빈의 눈앞에 그날의 절박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마비 후 7분이 지나면 내 손상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포기하라는 주변의 말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분째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아난 순간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정희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당신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몰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내게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7분이 넘게 심장이 멈췄는데도 매 손상 없이 회복된 것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내가 의식을 잠시 찾았을 때 이 동전을 당신 손에 쥐어줬던 기억이 나요. 수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신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전은 내 할아버지가 주신 행운의 동전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정희의 말에 수빈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그 동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왠지 버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떠났어요. 15년간 당신을 찾았습니다. 정희의 고백에 수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심장재단을 설립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장병 환자 지원을 위해서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민우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야 어머니가 심장재단에 그토록 열정을 쏟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런 영향을 줬다니 믿기지 않네요.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빈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한그룹에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수빈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숙자에서 갑자기 대기업의 책임자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10명의 이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희가 방금 발표한 내용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회장님, 노숙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신다고요? 정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김수빈 씨는 15년간 응급구조사로 일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전문가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호, 대한그룹의 인사 담당 이사였습니다. 반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태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반대하시는 거죠? 강 이사님! 태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가 왜 노숙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환자를 구하다 규정을 어겨 문제가 생겼고 그 후 술에 빠져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태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강 이사님, 김수빈 씨를 아시나요? 같은 응급구조대에서 일했습니다. 3년 전까지요. 태호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빈은 뛰어난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너무 뛰어나서 때로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규정을 어기기도 했죠.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위험 지역에 들어갔다가 다른 대원이 다쳤어요. 징계를 받았고 그 후로 술에 빠져 결국 가족도 직업도 모두 잃었습니다. 민우는 태호의 이야기가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긴 사건 혹시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15년 전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강남역 오피스 빌딩에서 있었던 일 말씀이신가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가 규정을 어긴 건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김수빈 씨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저를 위해 남았습니다. 규정상 퇴근 후에는 현장에 개입할 수 없었겠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저는 수빈에게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규정대로 하지만 그는 남았고 회장님의 생명을 구했죠. 태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를 질투했습니다. 규정을 어겼는데도 영웅 취급을 받는 그가 미웠어요. 그리고 3년 전 그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도울 수 있었는데 외면했습니다.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김수빈 씨의 능력과 경험이에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2주간의 시험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빈은 깨끗한 정장을 입고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태호, 태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넌 승승장구했나 보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빈아 3년 전 내가 내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야.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 민우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큰일이에요. 대한그룹 남양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빈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랜 응급구조사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30명 이상의 직원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수빈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15년간 그 일을 했어. 도울 수 있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수빈은 소방서장과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건물 구조를 살피며 대피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북쪽 계단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빈의 지시에 따라 구조대가 움직였고 30분 만에 모든 직원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수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구조를 이끌어내셨나요? 수빈은 카메라를 피했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뉴스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김수빈 씨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회장의 선언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빈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제2의 기회재단 창립식을 알리는 현수막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던 수빈이 이제는 대한그룹의 보건안전이사가 되어 직접 재단을 설립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장을 입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우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좀 떨려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모든 이사진이 김 이사님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수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재단 창립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한그룹의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수빈이 초대한 특별한 손님들까지. 그 중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만났던 노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니까요. 정희는 수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한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그 손길이 이제는 수천 명의 삶의 새 리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수빈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저는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직업도 희망도 없었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관심, 5만 원의 도움, 그리고 15년 전의 인연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수빈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2의 기회재단은 저처럼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노숙인 지원, 응급처치 교육,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수빈의 관심은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선순환입니다. 수빈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었고 정희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빈과 정희는 정원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이사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수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배울 것도 많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삶의 가치, 나눔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요. 두 사람은 각자의 동전을 꺼내 나란히 들어보았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가 이렇게 큰 선순환을 만들었네요. 6개월 후 강남역 로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2의 기회재단이 주최하는 응급처치 교육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수빈은 직접 강사로 나서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압박하면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단 몇 초의 차이로 구해질 수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빈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소년이 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수빈은 소년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아들 민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만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응, 그냥 사람 살리는 사람이었지. 지금도 그렇고. 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리듬이 뛰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상실로 멈춰버렸던 그의 심장이 이제는 희망과 나눔으로 다시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